한국운동은 세계복음화의 대위임 명령을 한국 청년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청년 학생 선교 동원 사역이다.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셨다. 188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커다란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셨다. 그 결과 케임브리지 7인 등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면서 영국 교회가 대규모로 선교사를 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1806년 미국 윌리엄즈 대학의 사무엘 존 밀즈를 비롯한 몇몇 젊은이들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서 미국 교회의 선교운동이 시작된다. 1888년엔 헐몬산 수양회에 참석했던 로버트 윌드와 200여 명의 대학생들을 통해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대규모 선교운동이 일어났다. 1930년대까지 지속된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 10만여 명이 선교에 동원됐고 그중 2만 5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다.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선교도 바로 이 학생 자원자 운동 출신의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194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어바나 대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하나를 든다면 바로 기독교 중심이 이제 서구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1900년만 해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80%가 다 서구에 살았는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선교의 중심이 이제 서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를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성장한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캠퍼스에 있는 기독청년학생운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기독청년들이 전 세계를 향하는 비전들을 보기 시작하며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80년대 말에 선교한국 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이 선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큰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이 선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한번 설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이 선교회가 이번 대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반납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바나 대회 같은 그런 대회로 이것을 승격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선교 한국운동은 세계 복음화의 대위임 명령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모든 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와 해외 선교 전문단체가 연합하여 서로 섬기는 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비전 때문에 시작됐다. 조이에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이가 주관해서 선교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89년에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학생단체들이 한번 연합해서 모이자 해서 89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계 대부분의 유수한 운동들은 특정 단체가 헌신해서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개념이라면 선교한국은 진정한 여러 그 주주들이 한국 선교계의 주주들이 함께 그 책임을 함께 지는 이런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도 없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한국이 미완성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킨 그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최후의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21세기 선교를 예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전망 개척 선교라는 것으로 승화 발전시켰습니다.
I count it a real privilege to even say anything about Mission Korea. This is a most astounding and wonderful development.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quite the same in any country of the world, and I hope that it will impact every country of the world so that Koreans will not only do something that's better than anyone else, but they will teach others how to follow them. 1988년부터 시작된 선교 한국 대회는 지난 20년간 45,218명의 선교 관심자들이 모였고 그중 26,288명이 장기 및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제가 목회의 뜻을 두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 제가 선교한국대회에 혼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선교지 나가야 될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갔어요. 사실 저는 큰 기대도 안 하고 뭔지도 몰랐고 왜냐면 그런 대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가서 쇼크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이 선교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라 그럴까? 그런 다양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그냥 제 개인의 어떤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죠. 선교 한국운동은 매 2년마다 열리는 선교 한국 대회 외에도 다양한 연합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기도 합주의 사역은 영적 각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적 부흥과 선교의 도전을 주는 사역이 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은 지난 8년 동안 8,000명 이상의 젊은이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안목으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도전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 동원이 일어나도록 각종 정보와 문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선교 동원가들을 엮고 돕기 위한 세미나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선교 한국대회와 같은 청년학생 선교 동원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와 선교 상황은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변화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바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결과 세계가 더 많이 열리게 됐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선교의 기회가 더 많이 열려지기도 했지만 그런 세계화의 결과 세속화가 가속되어졌고 다원주의 사상이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 또 미보고화된 지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들이 더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도 이전보다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교의 도전을 받고 선교에 참여해야 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선교에 대한 부흥과 관심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그동안 연합과 섬김이란 그런 좋은 정신으로 모이기 시작한 선교운동도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통로가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기독교가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상 없고 상당히 소수자로서 많은 선교의 그 중복 투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미 개척되고 열려 있는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